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과세특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건지, 정말 우리, 생활기록부가 축소가 되어도 줄어들지 않는 것은 유일하게 과세특입니다. 그만큼 과세특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과세특을 어떻게 퀄리티를 올릴 수 있겠고, 과세특을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지 오늘 방송 잘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과세특을 채우는 활동 중에서도요, 비중 있는 활동들이 있어요. 이제 그 활동을 먼저 알기 전에 과세특에서 보여줄 역량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 역량들이 일단 선생님의 객관적인 평가가 들어가야 되고요. 학업 역량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취물도 나와야 되고 탐구력, 전공 적합성, 뭐 인성, 호기심 이런 것들을 과세특에 다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 객관적인 사실을 평가를 할 때 뭘 보여줄 것인지, 그 다음에 학업 역량과 성취와 탐구력과 전공 적합성이 뭘 보여줄 것인지, 인성과 수업 태도는 뭘 보여줄 것인지, 이점과 관련돼서 과세특을 살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객관적인 사실 평가. 이것은 선생님의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이 선생님들 객관적인 평가는 토론과 발표의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하십니다. 이제 과세특은 이제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줘야 돼. 선생님의 기록은 뭐가 들어? 선생님의 기록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활동과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주는 건데 항상 결론은 무엇이 좋냐면 여러분의 어떤 활동과 역량을 보여주고 나서 선생님의 소견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이 학생은 평소 뭐 했고 어떤 면에서 뛰어난 게 있었다라고 해. 이런 점들이 나오는 게 좋은 과세특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과세특이 뭐가 있냐면, 그때, 진짜 종종 그런 과세특이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그 평가가 들어가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근거가 없어. 아이가 어떤 활동을 했다라든지, 어떤 뭐 토론을 했다라든지, 어떤 심화 활동을 했다라든지, 그 근거가 있고 나서 선생님의 평가가 들어가야지만 선생님의 평가가 합당하거나 합리적이라고 알 수 있는데, 어떤 제가 정말 그 생기부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학생의 활동의 근거도 없이 선생님의 평가만 이렇게 다 거의 선생님의 평가만 절반을 차지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활동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생활기록부는 여러분의 생활기록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활동이 주축이 되고 나서 선생님의 객관적인 평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 그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업 역량이라든지 전공 적합성, 성취, 탐구력을 이제 어떻게 평가하게 되냐면 이제 보고서나 수행 평가, 그다음 토론 발표에서는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탐구력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뭐가 있냐면 이제 수행 평가를 통해 수행 평가 이후에 독서를 통해서도 탐구력을 평가하고 있고요. 일단 반면에 이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도 탐구력을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호기심의 수준은 당연히 높아야 합니다. 그냥 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호기심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것은 종종 바람직하지 못해요. 참고로 제가 진짜 요즘 이제 의대생들 이제 여기 상담 많이 들어오는데 고1 때부터 고2 때까지 이제 의대를 쫙 준비했던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당연히 내신은 탑이죠. 1점 초중 라인인데 문제가 말 그대로 무엇이냐면 아이들은 나름대로 생활 기록부에 자기의 호기심을 높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호기심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그 제 호기심 그 방송을 참조하시면 그 퀄리티를 올리는 방법을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인성과 수업 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서 이제 선생님이 평가하시냐면 자, 팀 프로젝트 있잖아요. 모든 활동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의 인성과 수업 태도 이런 점들을 과세특에서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여줄 건 무엇인가? 학업 역량의 첫 번째로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과세특에서 학업 역량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도 서울대, 연대, 고대, 이제 지방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상위권 클래스 대학교는 이제 학업 역량을 첫 번째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도 보긴 보는데 전공 적합성의 비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학업 내신은 약간 부족한데 전공 적합성 상기부 시험을 잘 시켰던 아이들이 1점을 막 뚫고 우상향으로 합격한 사례가 그런 아이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대학교들은 이제 학업 역량도 좀 평가를 하겠지만 전공도 평가하겠지만 좀 이제 인성 부분에서 평가 학생을 선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한 건 네, 맞습니다.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평가 방법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거기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과세법을 어떻게 살려야 되냐 그 말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수행평가라는 건 당연히 담임 선생님의 객관적 평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뭐 글쓰기라든 발표나 다양성 활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수행평가를 통해서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호기심을 가져 심화했단 말이야. 그럼 심화해서 뭐 해야 되겠죠? 다른 내용들과 융합하다라든지 실생활에 적용한다라든지 여러분의 진로와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하나 진로와 관련된 심화 학습을 여러분들은 나갔다고 쳐요. 여러분들이 어떤 미적분이라든지 물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공계나 기계공이나 전자전기라든지 어떤 컴공하고 맞는 그 전공 관련된 과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진로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연계가 됐다 쳐. 그러면 여러분의 진로 연계가 되면 결과물을 제발 좀 만드세요. 결과물. 제가 답답한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제 제가 좀 비유를 하면 좀 과장돼서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야, 우리 집에 금송아지 100마리 있어.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상하 기록부를 보면 자기 줄로 뭐 했다라고 그런 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학생이 이런 학생이다. 이 학생 뭐 금송아지가 100마리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기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 생기부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모든 학생 생기부에 집에 금송아지 100마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 돼? 결과물이 있어줘야 돼. 진짜 금송아지 100마리가 있으면 그에 관련된 증거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보여주라든지 집으로 데려가서 보여줘야 되면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결과물. 근데 결과물이 미흡한 학생은 굉장히 많아요. 뭐 거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올해 같은 경우도 그 뭐 컴공이라든지 그 학생 그다음에 그 기계공학과 전자전기학과 그 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데는 이제 결과물 나와야 되잖아요. 소프트웨어죠. 그럼 보면 이제 생기부를 이제 분석해 달라고 해요. 생기부를 분석해 달라고 하면 그 학생들 대부분은 뭐가 많냐면 결과물이 아니라 단지 자기가 발전해간 과정으로 끝난 것만 많아요. 딱히 없어. 거기에 관련돼서 요구한 역량만 과정만 나오는 건데 그 계속 과정만 나오면 안 돼요. 결과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 좀 제발 좀 우리 학생들이 명심해 주시기 바라요. 결과물이 나오면 과세 정말 게임 끝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뭐 누구나 다 잘해요. 어떤 수업 참여도와 성실성, 협력 이런 점들을 관해서 이제 선생님들의 그런 이제 평가가 이제 들어가는 게 있고 이제 질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질문도 여러분들 요령 있게 해야 돼 질문. 이제 아이들이 다 압니다. 아, 선생님, 이거 질문해야지만, 질문을 하면, 뭐, 과세 되게 좋아진다. 그래, 질문 많이 해. 그러면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딱 질문하면, 아, 선생님, 그건 뭐죠? 질문하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지. 질문했잖아요, 질문. 여러분들이 설명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하고 나서 그 질문의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나가는 과정을 선생님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를 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그때 그 호기심으로 공부한 그 질문이 이런 해답이 나왔는데 이게 결과물이 맞나요? 라고 거기까지는 나와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과세 때가 선생님 뭐라고 할까요? 자기가 질문 이후에 호기심 이런 결과물을 해서 이것은 선생님에게 확인받는 그런 학생 얼마나 퀄리티가 있고 깔끔합니까? 그래서 단지 뭐 이제 뭐 질문을 많이 하면 좋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뭐 여러분들을 그런 건 아닙니다. 생기부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야.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질문이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질문만으로 그냥 질문만 열심히 했다. 질문 열심히 했다. 이것으로만 나오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발 꼭 그 점 좀 여러분들 정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더십 때 이제 평가, 과세택에서 평가하게 됩니다. 일단 리더십을 이제 발전 가능성으로 평가하는 대학생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럼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여줄 때 뭐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리더십을 보여주는 독불장군형은 그다지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이제 팔로워십 리더십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요구하는 게 팔로워십 리더십이고 대학교에서도 요구하는 건 팔로워십 리더십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한 가지 이야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특목고 갈 때, 특목고를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식단으로 이제 면접을 하잖아. 그 학생 선발 합수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왜 들어간지 아세요? 이 학생이 어차피 특목고는 기숙사란 말이에요. 기숙사라면 말 그대로 뭐죠? 같이 방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다음 팔로워십 리더십이 있을까? 그것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식단으로도 같이 모아서 이제 모으고 그런 면접을 하면서 학생 선발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학교도 여러분들 그 대학교 가시잖아요. 그러면 팀 프로젝트예요. 팀으로 합니다. 우리 회사도 뭐더라고요? 개인주의지 않으죠. 개인 회사든 팀 프로젝트로 하는 것처럼 리더십, 팔로워십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과세특의 보류수 과목들이 많았잖아요. 거기서도 충분히 어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과세특을 살리는 6가지 방법을 이제 제가 이제 막 그 말씀드렸는데, 이 점 좀 여러분들 좀 잘 좀 적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세특만 잘 적용해도요, 여러분들 그래도 소신 이상으로 충분히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